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1월 결정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유럽연합에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도록 요구하면서 불응한다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국내 조선 업황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LNG선 시장에서 국내 조선사의 점유율은 지난 10월 기준 69%에 달하기 때문인데요. LNG 관련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슈에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두 분의 파트너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 LNG는 사실은 뭐 뜨겁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어제도 뭐 조선주들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박근호 이사님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일단 우리가 뭐 종목을이나 기업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관련 산업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지금 앞으로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이제 LNG 산업인데요. 네. 지금 멘트가 나왔듯이 트럼프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지 아직 해제를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네, 이제 네.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때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제 바이든 쪽에서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써라 그래서 미국이 수출을 굉장히 많이 늘렸었어요. 네. 그러다가 환경론자들이 이제 LNG가 지금 석탄보다 더 안 좋은 건데 왜 이렇게 수출을 늘리냐 해서 그걸 잠정적으로 좀 수출 물량을 제한을 좀 했었죠. LNG의 거의 90%가 이제 메탄이기 때문에 석탄보다 더 안 좋다고 환경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필을 하는 상황인데 트럼프가 이제 이걸 해제를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LNG 액화 터미널, 그러니까 LNG 같은 경우는 기체인 것을 액체로 옮기면 이게 600분의 1로 크기가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액화 터미널이 얼마나 많이 생기냐에 따라서 전 세계 이제 천연가스의 유동 그 물량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10개 이상을 액화 터미널을 건설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거의 더블이라고 할 정도로 액화 터미널이 수출 터미널이라고 얘기도 하죠.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잠깐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그럼 네. 과연 미국이 왜 이렇게 LNG 산업 쪽을 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는 표는 미국 이제 에너지 관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밑에 X축은 이제 연도입니다. 그 Y축은 이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맨 밑에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위쪽에 파란색은 이제 미국, 그다음에 약간 갈색은 캐나다. 그 얇은 선으로 있는 쪽은 멕시코에서 지금 에코 터미널을 짓고 있는 그러니까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짓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4년도 기준으로 지금 하루 수출 물량이 기준이 1이 이제 빌리언 큐빅 피트라고 해서 10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근데 지금 10이 조금 약간 넘는데 28년도 기준으로 지금 현재 보시면은 한 2배 넘게 이제 하루에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국 에너지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LNG 그 수출 에코 터미널을 지으려면 관련 부자재가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러겠죠. 또 이것을 나르려면 LNG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의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 제가 봤을 때는 초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관련주들 흐름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미국 LNG 이제 파이프라인을 까는 그러니까 인프라 기업이 킨더 모건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대장인데 1년 동안 12월 초에 약간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 1년 동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다음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LNG 관련주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LNG 터미널을 아예 그냥 인수를 해버렸죠. 코어 포인트라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LNG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수혜될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보다는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정리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LNG 산업이
관련주들이 공격과 수비가 다 가능한 그 산업이거든요. 네. 종목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아졌을 때 하방 경직성이 좋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실적이나 주가를 열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NG 관련주들을 네. 꼭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오늘 박 이사님의 포인트는 LNG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 쪽이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우리 쪽으로 따지면 조선 기자재가 되는 거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피팅 쪽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그 근거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을 위시해서 이 LNG를 압축을 해서 LNG 선에 싣는 그 시설, LNG 이 터미널 네네. 이거가 좀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짓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제 킨더 모건이라는 회사를 말씀하셨고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피팅 업체인 태광을 좀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근데 그 성광밴드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회사가 같은 제품,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거 아니면 달라요? 완전 라이벌인데 지금 성광밴드가 태광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거든요. 훨씬 좋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광밴드는 미국 향이 좀 약간 짙은 회사고 태광은 중동 쪽이 좀 약간 강한데 실적으로 보면은 태광이 조금 앞서가죠. 근데 지금 시총이 많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두 회사가 재밌는 게 둘 다 부산에 있는데 담 너머로 볼 정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태광 쪽도 미국의 벤더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는데 고객사들이 이런 것들로 봤을 땐 제가 이제 뭐 성광 밴드가 미국 향이라 주가는 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태광이 지금 가격 메리트는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고 태광도 뭐 미국에 이제 그 관계사들이 있고 하니까 고객사들이 있고 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건 현재 가격 했을 때 이제 성광밴드보다 태광이 조금 더 좀 좋아 보인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제 종목까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선과 관련되어 있는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피팅과 관련된 기업, 그리고 본행제 기업, 재기화 기업이 있습니다. 피팅과 관련해서는 앞서 간략하게 종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는데요. 태광과 성광밴드가 있습니다. 태광 전일 1.5%가량 상승했고 성광밴드도 4%가량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태광은요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성광밴드 역시나 전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의 반등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LNG선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의 비중이 큰 성광밴드가 강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도 LNG선 중에서는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이와 함께 본행제, 그러니까 초저온 상태에서 기화를 액화시키는데 열이 닿으면 안 되겠죠. 이 본행제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입니다. 역시나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양사 모두 다 전일 2에서 4%가량의 주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승 같은 경우는 재기화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체를 액화시킨 다음에 다시금 육지에서 기하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일에는 LNG선 기자재 중에서는 2%가량 하락하면서 나홀로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최근 단기 추세에서는 가장 좋은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이렇게 LNG선,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들 정리해봤는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볼 만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LNG 선 때문에 사실은 좀 고앵커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NG 선 이슈를 저희가 워낙 좀 자주 다룬 편이라 조선주와 얘기하면서 종목들이 굉장히 낯이 익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이 LNG 설비 관련된 이쪽으로 이제 포커싱을 해본다면 앞서 잠깐 말씀드린 태광이랑 이 성광밴드 두 회사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은 태광이랑 성광밴드 둘 중에서 태광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둘 다 좋은데요. 방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그 성광밴드 얘기를 하셔갖고 뜨끔했습니다. 성광밴드를 원래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미국만 이 에커터미널을 짓는 게 아니라 카타르라든가
맞아요. 카타르, 호주, 카타르, 미국이 전 세계 LNG 생산량 1, 2, 3이거든요. 네. 이 카타르도 엄청나게 그 에코터미널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에 강한 태광도 사실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덜 오른 측면이 있어서 태광을 준비를 했고 미국 쪽을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성광밴드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완벽하게 미국 향이 좀 짙은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뭐 태광이랑 성광밴드 두 개를 비교를 좀 해보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해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태광이 조금 앞서 나가고는 있죠. 근데 좀 약간 얌전한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얌전한. 지금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LNG 에코터미널 지금 건설 중이고 또 건설 계획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동 쪽 향인 태광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일단 뭐 조선업과 관련돼 지금 조선업도 좋으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그 고환율에서 조선업이 지금 우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메리트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조선업이 환율에서 이제 그 이익을 기대를 하려고 하면 수주,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 납기까지 한 보통 큰 긴 건 2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환율이 올라야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환율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건데 2년 뒤까지 뭐 2년 뭐 조선업이 2년만 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납품할 때까지는 1년 반에서 2년 동안 환율이 올라야지만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 부분 좀 약간 퀘스천 마크 좀 찍어보고요. 일단 태광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이제 EPC라고 해서 전 네. 세계적으로 딱 4개 회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 이제 어떤 조선업 다운 사이클 때 시장에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성광밴드, 태광, 그다음에 이태리 2개사 정도 글로벌 EPC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조달을 해서 시공까지 하는 업체는 딱 4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 에코터미널이 지금 엄청나게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 EPC 기업들은 거의 뭐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겁니다. 주가는 뭐 다른 얘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다른 얘기를 하면 작년과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전력기기 변압기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변압기 쪽은 막판에 AI가 좀 약간 타긴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선업 그다음에 글로벌적으로 LNG 에코터미널의 엄청난 증설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이냐 저는 LNG 선보다는 조선업은 사실 다이나믹하게 매출이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이 피팅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차트를 보시면 뭐 10년 전 주가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조선업 빅사이클이었을 때 보다도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업도 좋고 이 엄청난 그 LNG 터미널의 증설 저는 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약간 좀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냥 조선주에 그냥 되게 좀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물론 기자재들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이해를 했고요. 자, 우리 박 파트너님은 어떤 회사를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피팅 쪽 가지고 왔으니까 저는 이제 제기화 쪽 관련 기업을 가져왔는데요. 제기화가 뭐냐면은 예. 그 액체 천연가스를 저장 운송을 하려면 일단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낮은 온도에서. 예. 근데 다시 또 천연가스로 변환시키려면 다시 재차 기체로 바꾸는 것을 제기화라고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LNG선 수요가 많다 보니까 LNG선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LNG 제기화 설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덩달아서 예. 지금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최근에 1승 주가 역시도 11월에서 이제 12월 달 태광까지 비슷하게 움직임이 지금 만들어지긴 하더라고요. 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사업 부문이 환경 장비 사업, 조선 LNG 사업, 소재 사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의 최대 주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가 세진중공업으로 지분율을 지금 한 74%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 그래서 LNG 탱크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네네, 2017년도에 이제 편입된 이후로 이제 의장제라든지 이런 네, 이제 LNG 제기화 맞습니다. 설비로 사업을 이제 확장을 시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로는 타랑 장치인 스크러버 시장에도 지금 진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잠깐 한번 보면요, 이쪽에 이제 조선 해운 쪽
이쪽이 가장 또 이제 업황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가 팬데믹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인지 1승 역시도 2022년도경부터 매출이 좀 비약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2022년도경에는요, 200% 정도 수주를 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 기업에서 재기와 설비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눈여겨봤었지만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분뇨 처리 장치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분뇨 처리 장치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그 LNG 선에 이제 그 선원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게 그냥 바다에다가 배출하면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기업 자체가 이제 환경 장비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분뇨 처리 장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 25% 정도 되고 국내에서는 거의 90%로 압도적으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가져가고 있다고 일승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기업의 사실 그 투자 포인트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LNG 재기화 설비와 분뇨 처리 장치에 대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이 부분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태광과 상당히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조선 기자재 쪽 관련 기업들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제 포인트를 서로 좀 비교하면서 투자를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이제 주가 움직임 보시다시피 11월부터 12월달 지금 변동성 만들어 나가는데 네, 네, 추세상으로 보면 지금 상승 추세 움직임 잘 타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4,700원 구간대에서 저항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돌파 시도가 나와주고 있어서 계속해서 상방으로 가주려는 움직임이 강한 만큼 관련 업황 주목해 보시면서 1승도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기화 설비는 수요처가 네. 결국 LNG를 많이 쓰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런 텐데 그러면 이게 수출 쪽은 조금 성장성이 조금 제한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럽 쪽도 이걸 많이 쓰나요? 어떻게 씁니까? 이게?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제 발전 선박이라든지 육상 터미널 쪽으로도 수요처가 지금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승이 이미 이제 글로벌 최대 발전 선박 운용사와 해상 LNG 재기화 설비에 이어서 그리고 2021년도 경에는요. 필리핀 쪽의 LNG 터미널에 육상용 LNG 재기화 설비도 같이 또 수주를 했기 때문에 비단 뭐 일본이나 이런 한정된 국가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이제 뭐 수요처도 마찬가지고 국가별로도 지금 또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성장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천연가스 안 나는 나라는 다 이 천연가스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재기화 설비가 꼭 당연히 필요하다고 필요한.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리고 이 재기화 설비를 만드는 나라들이 그렇게 만드는 데들이 많지는 않고. 네. 그러게요. 하여간 참 이게 업종이 잘 되려고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참 재밌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참고 1승 이 재기화 설비 그리고 이제 분뇨 처리 장비 선박용입니다. 이런 부분들 압도적인 그런 시장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